네팔의 세대 시위. 네팔의 Z세대 시위는 2025년 9월 8일부터 네팔 전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의 시위로 주로 학생과 젊은 시민들이 주도하여 Z세대 시위라고 불립니다. 이 시위는 족벌주의와 부패에 대한 대중의 비판, 그리고 정부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 제한 결정으로 촉발되었습니다. 네팔 사회는 카스트, 종족, 지역성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과 저항의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겪어왔으며 정치적 불안정은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2008년 군주제 폐지, 인민전쟁, 마데시 분기 등 중요한 사회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 네팔 군주제 지지 시위와 같이 왕정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Z세대 시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9월 네팔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불타올랐는데요. 그 시작이 놀랍게도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하나 때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시태그 하나가 한 나라의 정부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20살 네팔 청년의 말인데, 와, 이 한 문장에 그냥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네팔 청년들이 느꼈을 그 좌절감,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이 뿌리 깊은 불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대한 분노의 불길로 번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9월 8일에 시위가 시작됐는데 바로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의사당이랑 총리 관저가 불타고 총리가 사임하고 군대가 수도를 장악해요. 아니, 대체 그 짧은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촉발시킨 그 단 하나의 디지털 불꽃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걸 알려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시위가 일어나기 며칠 전인 9월 4일, 정부의 한 발표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정부가 갑자기 26개나 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싹 다 막아버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요. 바로 이 해시태그 네포키즈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팔의 힘있는 정치인들 자녀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그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는 해시태그였거든요. 당연히 이걸 본 네팔 젊은이들은 분노가 들끓을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분노의 핵심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 현실을 보세요. 그들의 현실이죠. 명품 쇼핑, 호화로운 해외여행. 이게 바로 네포키즈들의 세상이었고요. 자, 그럼 당신의 현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46%라는 어마어마한 실업률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착취에 가까운 해외 노동까지 알아봐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이 참을 수 없는 불공정이 온라인에 그야말로 불태워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단순히 해시태그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 딱 불꽃 역할만 한 거고요. 사실 그 밑에는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엄청난 양의 땔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팔의 정치가 얼마나 엉망이었냐면요. 한번 보세요. 지난 17년 동안 총리가 무려 14번이나 바뀌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야말로 회전문 정치죠. 부패는 또 어떻고요? 부패인식 지수가 180개국 중에 107위 수준이었으니 말 다 했죠. 정치인들은 맨날 개혁하겠다, 안정시키겠다 약속만 하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의 신뢰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20살 청년의 말이 딱 그겁니다. 이 정치인들은 거의 30년 동안 권력을 잡아왔어요. 30년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가는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이 엄청난 좌절감이 바로 폭발 직전에 임계점까지 차오른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 정치적 실패면 곧바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로 직결됐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경제 상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숫자 하나가 네팔의 현실을 그냥 다 말해줍니다. 46%.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네팔의 국가 실업률입니다.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의 2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이건 뭐 그냥 희망이 없다는 말과 똑같았던 거죠.
이런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에서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분은 취업 알선 업체한테 사기를 당해서 두바이에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요. 사기를 당하고 또 당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많은 네팔 청년들이 마주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돈이 네팔 전체 GDP의 무려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나라 경제의 생명줄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박함을 악용해서 사기 취업 업체들이 판을 쳤던 거예요. 월급 많이 준다, 좋은 데서 일한다 이런 거짓말로 젊은이들을 꿰어서 결국 희망을 찾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거나 강제노동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해외 부채 문제인데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는 주장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주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단계. 네팔이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2단계. 그런데 이 빌려온 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고위 관리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터져나와요. 이게 바로 해시 네포키즈 스캔들의 배경이 된 거죠. 3단계. 정부가 이 스캔들을 감추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소셜미디어를 금지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4단계. 이게 결정타였어요. 이 SNS 금지 조치가 SNS에 크게 의존하던 관광산업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청년들의 마지막 남은 일자리마저 빼앗아버린 셈이죠. 그래서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총리가 물러나고 군이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잿더미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 네팔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일단 사태 직후 상황을 보면요. 가장 먼저 시위에 발단이 됐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는 바로 풀렸고요. 시위대 쪽에서는 존경받는 전 대법원장을 임시 지도자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됐고 의회는 해산된 뒤에 2020년 3월에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죠.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그 수십 년 묵은 근본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게 네팔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정치 부패와 경제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질 새로운 아시아의 봄, 그 청사제는 아닐까요? 수십 년 동안 묵혀온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해시태그라는 디지털 불꽃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섭게 폭발할 수 있는지 네팔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